안녕하십니까. 구강 안면 임플란트학 강의를 맡은 교수 지영덕입니다. 오늘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주 오래 기원전부터 빠진 치아를 수복하려는 노력이 이집트, 페니키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남아메리카 문명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주로 상화, 금, 백금 등을 깎아서 빠진 치아를 수복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특히 온두라스에서 AD 600년경에 사람에서 성공적으로 매식되어 있는 3개의 조개껍질 임플란트가 발견되었습니다. 7세기 마야 문명에서 이렇듯 조개껍질을 사용한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상신될 치아를 수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그리고 기원 후 초창기 때부터 치아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치아를 수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크라운 앤 브릿지나 국소위치 같은 것으로 수복을 하였고 정말 몇십 년 1965년도에 브레네만 박사님이 골유착석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때 방사선 사진상을 보면 골과 적의 껍질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치아의 저작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렇듯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치아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하였고 계속적인 노력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1889년도에 백금으로 그리고 1895년도에 금과 일리디움 그리고 1898년에 은으로 임플란트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라믹이나 납 등으로 인공치아를 만들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1914년도에 그린필드는 일리디움과 백금의 합금으로 원주상의 격자 형태의 임플란트를 고안하였습니다. 마치 초창기 ITI의 할로우 바스켓 임플란트 모양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1933년에 도구는 금속으로 된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를 개발하였고 1934년도에 에이블은 바나디움, 알루미늄 합금으로 엔도돈틱 핀 형태의 임플란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플라스틱이나 코발트 크롬, 스테인리스 스틸, 탈탈륨 같은 다양한 재료와 스크루, 실린더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인공치아 연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양으로 임플란트가 연구되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1937년도에 스트록은 바이탈륨으로 첫 번째 성공적인 엔도오스티알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현대 임플란톨로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마닐로 폴링기니는 1947년도에 투피스 탈탈륨 와이어로 임플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941년도에는 구스타프 달리 등이 골마카 임플란트를 고릅스가 심한 무착 부위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공치아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1961년도에 쉐르쉐브가 타이타늄을 사용한 스파이럴 타입의 임플란트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골유착 임플란트라 할 수 있고 현재도 이런 식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사진을 보시면 원바디 임플란트의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는 이렇게 좁은 부위에, 특히 하악 전치부의 좁은 스페이스가 있는 부위에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의 좁은 스페이스에 투피스로 된 임플란트는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961년도에 이런 쉐브쉐브 같은 원바디 임플란트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플란트를 만드신 사람은 1965년 브레네만 박사님의 골 유착성 브레네방 임플란트입니다. 가운데 사진이 브레네만 박사님의 모습이고 오른쪽 임플란트가 이 브레네만 박사님이 만드신 초창기 브레네방 임플란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이지는 것은 어버트먼트 커넥션 부위가 익스터널 헥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표면 처리가 단순히 머신드 서페이스, 스무스 서페이스로 불리는 그런 러프니스가 없는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브레네만 박사님은 치과 의사는 아니고 정형외과 혹은 기초를 연구하는 의사였습니다. 주로 옵티컬 챔버라고 하는 사진상의 모습과 같은 도구를 토끼의 골전된 뼈의 치유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실험이 끝난 뒤에 이 챔버를 토끼뼈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골과 타이타늄으로 된 챔버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현상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유착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유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브레네막 박사님은 골전된 뼈의 치유 형태를 살아있는 토끼에서 챔버를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 달라가지는 모습을 연구하면서 이런 골유착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지금 죽어있는 토끼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토끼뼈를 프랙처 시킨 다음에 저런 챔버, 마치 임플란트 같은 저런 형태의 챔버를 끼워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골이 자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끝난 뒤에 이런 타이타늄 챔버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였을 때 타이타늄과 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사람의 앞골에 심어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덴탈 임플란트가 발명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1965년 그래서 브레네막 박사님은 타이타늄을 이용한 스크류 형태의 임플란트를 개발하였고 임플란트 표면은 머신드 설페이스 혹은 스무스 설페이스로 되어 있었으며 골유착 개념에 의한 최초의 임플란트로 현재의 표준형 임플란트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브레네막은 상하악 무착 부위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입한 후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여 심미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임플란트를 발명하였을 때 지금처럼 치아 하나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치악 부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부위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틀니도 아니고 고정속 보철물도 아닌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고정성 틀니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어서 저작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브레네막 박사님이 치과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작 기능만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임플란트랑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4년경에 브레네막 박사님과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초창기 수술하였던 환자와 같이 찍은 사진인데, 브레네막 임플란트를 제작하여서 판매하는 노벨 바이오 케어사에서 홍보 사진으로 많이 유포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1994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30년 정도 지나서 왼쪽에 환자인 요한슨 라슨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브레네만 박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30년 동안이나 잘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진인데, 환자인 요스타 라슨은 2006년경에 사망하였고, 닥터 브레네막 박사님은 2014년도에 사망하여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발명하고 지금처럼 널리 쓰이게 지대한 공헌을 하신 브레네막 박사님은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가지 실습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브레네막 박사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2014년에 돌아가셨을 때 유럽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학술 대회인 이에우에서 브레네만 박사님을 추모하는 학술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1968년도에는 미국의 링코가 타이탄을 이용한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발명하였고, 브레네막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과 비교되는 파이브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입니다. 미국의 임플란트 역사는 1968년도에 링코 블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유럽의 브레네막 박사님의 1965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이 블레이드 타입은 파이브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임플란트로, 미국의 임플란트는 유럽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유착 임플란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많이 뒤처져 있게 되었습니다. 골유착성,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골유착성 임플란트는 광학 현미경상에서 임플란트와 골이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링코의 브레이드 임플란트와 대별되는 것입니다. 이 링코의 브레이드 임플란트는 광학 현미경상에서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 연주직이 개조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치 PDL 스페이스 같은 것으로 작용해서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97, 98%인 반면에 이렇게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 섬유성 조직이 개재했을 경우 실패율은 50% 이상, 즉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결국 이런 브레이드 임플란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이런 브레이드 임플란트를 계속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역사에 있어서 미국은 유럽에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 1970년에 로버트는 화학 레머스에 고정하는 레머스 임플란트를 발명하였는데, 가끔 지면상에 소개되어지긴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오스티얼 임플란트인 것도 골을 완전히 관통해서 식립하는 임플란트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악 전치부에 하치조 신경이랑 상관없이
완전히 관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골관통형 임플란트가 제작되었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수술이 커서 이런 임플란트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